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과학 지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생명을 다룬 지문이고요. 좀 읽기 편하라고 한번 미리 필기를 해놨으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게 된대요. 이들은 주로 감염,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보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외부 물질이고요. 이 외부 물질의 공격에 의한 결과는 뭐예요? 감염이나 질병이 되겠죠. 그럼 몸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저항하고 방어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 면역 반응이라고 부른다까지. 자,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다라고 지금 정의해줬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외부 물질의 침입으로 인한 결과와 면역 반응이 무엇인지,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예시들이 되겠죠. 예시. 자, 그래서 면역계가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 요런 거를 이제 면역 반응이 과도해졌을 때의 결과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의 과민 반응, 자, 이름을 붙이면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걸로 인한 질병들, 여기 불렀던 애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의료 환경이 조금 부족하고 제때제때 치료가 어려운 후진국에 비해서 매번 잘 치료할 수 있고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이런 과민 반응이 더 증가하는 추세는 뭘까?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까지가 두 번째 문단의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단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우리 과민 반응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대요. 인체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균들과 함께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들과 함께 진화하기 위해서 인류는 그거에 대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들을 해왔을 거 아니야. 즉, 이들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즉,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면역을 통해서 이런 세균에 대항을 해왔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면역에 대한 대항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다시 침입자들의 관점에서 인체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내가 죽거나 소멸하지 않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해왔고, 인체는 또 이런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즉, 이런 인체의 면역계와 외부 물질 사이에는 대비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방어하면서 진화를 하게 됐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외부 물질의 침입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도 면역 반응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위생가설이라고 부르게 된대요. 자,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이런 깨끗한 환경이 주로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면역계 과민 반응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라는 시사점을 주었대요. 의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외부 물질이 없으면, 외부 물질의 침입이 없으면 면역 반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외부 물질이 있어야지, 적당한 외부 물질이 침입이 있어야지 면역 반응이 적당히 반응할 수 있고, 그래야지 과민 반응이 없고, 따라서 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즉 모든 외부 물질이 배척되기만 하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므로 균형이 깨어진다. 필요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적당한 침입과 적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공존할 수 있게 되냐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밑에서 해답으로 제시가 됩니다. 장에, 우리 몸속에 있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겠대요. 우리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래요. 즉 우리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장내 미생물이라는 외부 물질이 10배나 더 많아. 그러면 요거를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없애지 않고 인정하고 살려뒀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나올 건데, 자,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플러스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면역세포의 역할이 면역 반응이 되겠죠.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 두 가지가 있대요. 즉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애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중에 수지상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 그래서 이름이 수지상세포다 라고 설명을 해줬고,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첫 번째,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대요. 요 두 종류의 T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수지상세포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일단 들어온 애를 인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서, 여기는 그럼 장소죠. 여기서 뭘 한다? 미성숙 T세포라는 애를 분화를 해요. 뭘로? 조력 T세포 하나, 세포 독성 T세포 하나. 오케이? 그럼 얘네 둘, 분화된 두 가지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수지상세포는 인지와 제거를 할 거고, 인지는 자기가 하고 제거는 얘를 두 개로 나눈 애들이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수지상세포는 미성숙 T세포를 분화해요. 두 개로. 그럼 얘네가 이물질을 제거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 자체의 역할 하나 더는, 지워져 버렸네. 자, 얘 자체의 역할 하나 더는 인지까지. 오케이?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얘네 둘이 방금 위에서 수지상세포가 미성숙 T세포를 분화시킨 애들이었죠. 그럼 얘네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그러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은 또 방어를 해야 되잖아.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성격을 바꿔놓는데요. 그럼 이게 방어기제가 되겠죠. 즉 수지상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성격이 변한 수지상세포를 조절 수지상세포라고 부릅니다. 즉 원래 있는 정상적인 애는 수지상세포야. 근데 얘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성격이 변하면 그게 조절 수지상세포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수지상세포와 다른 점은 뭐겠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조절 수지상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와 조절 T세포를 성숙시켜요. 얘네들은 지금 위에서 나오지 않았던 요 친구를 나누는 애들이었고, 얘랑 얘는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름이 달라요. 자, 그래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라는 애로 성숙을 시켜요. 조절 T세포는 조력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위에서 바뀌었던 얘네들과는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자, 아까 수지성 세포의 경우 미성숙 T세포를 림프절에서 분화시켰어요. 뭘로?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그래서 얘네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이거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 수지성 세포의 성격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조절 수지성 세포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미성숙 T세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조절 T세포로 바꾸고요. 그럼 얘의 역할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즉, 위의 애들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본 것처럼 이름 너무 낯설고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내 배경 지식이 들어가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넘어가고 개념들을 구분하면서 넘어가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오케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선생님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 지문당 7, 8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써요? 할 수 있어. 그럼 그때는 표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자기에 맞게 바꾸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요 정리하는 걸 습관화해 줘야지 우리가 손으로 쓰지 않고도 머리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우선 정리가 필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차이 가장 중요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요 지금 나오는 내용,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 그거에 대항하는 장내 미생물, 요 둘의 역할 차이가 요 위에서 나왔던 공존의 키워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 친구들을 이해해 줘야 한다. 오케이? 마저 보면 그 결과, 억제를 한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지만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수지성 세포의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까지. 그래서 지금 요런 대답은 사실 앞에서 질문을 하진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독서 지문에서 되게 문제로 내기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앞에서 내가 다 설명했잖아. 그럼 이 문장에 대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추론해봐. 그런 거 문제 내기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정리해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돼요. 즉, 면역 반응의 강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몸에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같은 말이죠.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한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면역계는 요 친구일 거고 외부 물질은 요 친구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야. 근데 지금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도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까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42번. 윗글에 대한 설명.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나요? 여기가 틀렸죠. 2번.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하며 뭐였어요? 질병을 나라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치료받을 환경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어. 하지만 면역 반응이 여전히 일어나기 때문에 과민 반응이 생기고요. 그래서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 변화. 요건 뭐였어? 적절한 바이러스, 적절한 외부 물질의 대응, 균형은 면역 반응에 필요한 거구나. 까지. 답은 2번. 3번.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 이라고 하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상반도 틀렸고요. 각각의 관점이 지닌 한계도 틀렸습니다. 4번. 면역계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이라고 하긴 애매하겠지만 외부 물질과의 균형이면은 필요하겠다, 적당하겠다. 만약에 여기가 괜찮다고 하고 넘어갔다면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은 나왔나요?
여긴 아예 없죠. 5번 면역 반응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를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한 뒤 각각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면역 반응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 두 가지가 뭐였어요? 이쪽에 아까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나왔던 수지성 세포와 T세포였어.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했나요? 우리에게 나온 위치는 림프절 하나밖에 없어요. 각각의 역할 구체화. 역할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가 틀렸네요. 자, 43번.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죠? 그쵸? 자, 이 부분에서 수지성 세포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조절 수지성 세포를 만들고 면역 반응에 대한 억지를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가능. 2번.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뭐죠? 아까 이쪽에 나왔죠. 선진국 키워드를 잡아주면 의료 환경이 발달했다. 그럼으로써 이쪽으로 내려가면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를 만날 일이 줄어들었다. 2번 가능. 3번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 과민 반응 키워드 찾아주면 그 근처에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 과민 반응으로 발생한다 찾아줄 수 있고요. 4번 위생 가설에 따를 때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가 나왔을까요? 위생 가설 여기 아까 체크했어요. 그럼 이 위생 가설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에 대한 이유였죠. 그러면 깨끗한 환경이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는 안 나왔어요. 4번. 5번.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이 언더에 나온 모든 내용에 대한 해답이었죠. 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면역계와 공존하게 함으로써 뭘 이겨낼 수 있다? 과민 반응을 이겨낼 수 있다. 까지.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44번 볼게요. 윗글 이한 내용. 인체의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나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외부 물질이었어요. 즉, 이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게 하는 거지 우리 몸 스스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답은 바로 1번이고요. 2번.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에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완벽하게 제거되는 상태. 근데 뭐는 안 돼요? 과민 반응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까지 연결해주면 2번 가능. 3번.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언제? 과민 반응을 조절해줄 때. 4번.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이거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아까 이쪽에서 현대의학과 환경 개선으로 위생 가설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되었다. 4번 가능. 5번. 장내 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온 예시가 수지성 세포에 영향을 미쳐 조절 수지성 세포로 만들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만든다. 5번 가능합니다. 자, 45번. 뭔가 제일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보기에 대한 해설이 제일 중요해요. 면역계의 작용을 도식화했어요. 딱 눈에 보이는 건 수지성 세포와 조절 수지성 세포죠. 그럼 각각의 경우가 다르겠죠. 가의 경우가 외부 물질이 반응을 하기 전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고요. 이쪽은 외부 물질에 의해서 수지성 세포의 성격이 변화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가의 경우의 수지성 세포의 역할, 나의 경우의 수지성 세포의 역할 아까 정리해둔 부분이에요.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이물질을 제거하느냐. 조절 수지성 세포의 경우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킨 다음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역할이 다르겠죠. 그럼 1번. 가의 수지성 세포는 나의 조절 수지성 세포와 달리 외부 물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2번. 가의 T세포는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 이것도 이꼴 면역 반응이 되겠죠.
3번 나의 미성숙 T세포는 가의 미성숙 T세포와 달리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고요. 맞죠?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킨다고 했어요. 4번 나의 T세포는 가의 T세포와 달리 과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 맞고요. 답 5번이겠네요. 가와 나의 작용은 모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자, 기본적으로 외부 물질의 유입이 없다면 요 나는 일어나지 않죠. 지금 딱 봐도 여기 붙어있는 이 당근 같은 애가 외부 물질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죠. 마지막 여기도 보기에 대한 해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보충하고 잘 때 구체적 방안을 물었어요. 최근 기생충이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의 뇌 조직을 관찰한 결과 그 질병 역시 면역계 과민 반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가 시도되었고 이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대요. 그러면 면역계 과민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 물질이 이 보기에서는 기생충이 되겠죠. 연결해주면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외부 물질로 인해서 이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서 공존해서 균형을 이루어서 과민 반응을 해결했구나. 그럼 정답은 사실 바로 1번이 될 건데 나머지가 왜 틀렸나 보면 2번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나요? 바로 반대죠. 3번 인체가 무균지대나 청정지대에서 진화를 거듭해 왔음 자체는 외부 물질의 유입 자체의 반대가 돼요. 틀렸고요. 4번 면역계가 환경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음 이라면 외부 물질의 유입 없이 면역계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얘기라서 이것도 안 되고요. 5번 인체에 침입한 유해한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이것도 반대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과학 지문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개념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키워드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지?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동의어구나 까지 우리 잡아주는 연습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